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안녕하세요.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의 안병주 강수돌입니다. 네, 남해 FM 강수돌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맞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구름이 아주 예쁜 가을이 왔는데 교수님 요즘 같은 날씨나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뭐 이제 푸른 하늘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코로나 시절이 생각이 나요, 자꾸. 그때 생산이 줄어들고 사람들 이동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답답했죠. 아니 답답한 이면에 푸른 하늘이 보였던 네네. 짧은 네.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하늘을 좀 지속적으로 되찾으면 좋겠다. 가을이나 뭐 이럴 때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가을이 좋은 게 이제 풀이 덜 자라서 좋아요. 지금은 이제 김장 배추 키우고 있는데 그 주변에 풀들이 이제 꽤 많이 네네. 뭐 쓰러지고 막 이제 씨앗 맺어 가지고 막 퍼뜨리려고 하죠. 풀씨와의 전쟁을 또 하고 있죠. 실망입니다. 뭐 연애했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이런 줄 알았더니 낭만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네, 오늘 가지고 온 책, 요 사회혁신 및 전략연구소 제너시스의 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데 네. 페터 슈피겔 소장님이 만든 더 네. 나은 세상을 여는 대한경영이라는 요 네. 책입니다. 네. 부제로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그렇죠. 부제를 달고 있는데 네. 이 책 또 왜 번역하셨죠? 이 책은 2012년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은 됐는데 이 다섯술의 출판사 대표님이 제가 아는 선배님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분이 먼저 이 책을 아마 그 프랑크푸르트 그 북페어 책 박람회, 네, 네. 도서 박람회 이런 데서 발견하시고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대충 어떤 책인지 네, 감을 네. 잡은 뒤에 네. 내가 적합한 번역자겠다 싶어 갖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네, 저도 네. 보았더니 이거는 우리 경영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경영 경제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중에도 자기 진로를 고민할 적에 네. 이런 그 디자인 사고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혁신과 마인드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10년 전에 열일 제쳐놓고 번역을 했는데 네. 좀 묻혔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내용은 아주 시사성이 높죠. 네. 일단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네, 일단 내용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큰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한 뭐 책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네. 한번 뭐 사서 네, 뭐 구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책을 쓰신 페터 슈피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들어본 분은 아니에요. 네. 벌써 지금 연세가 80살이에요, 그죠? 네. 70살이구나. 53년에 예, 태어나셨다고. 70세다, 그죠? 네네. 예. 독일 분이시. 독일 분이시고 사회학을 연구했고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사회혁신연구소의 네. 소장으로 계시죠. 네. 그리고 테라라는 NGO 단체를 설립해서 그 발상의 전환이나 혁신적인 마인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네, 하는 네, 단어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혁신. 네. 요 두 단어가 사실 요 핵심적인 키워드로 네. 이 책의 전반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일단 요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는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는 것과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이래 가지고 임팩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개념이 있는데 소셜 비즈니스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회 사업이에요. 네. 사회 사업가라 그러면 돈을 남기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네.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네, 하는 네. 비즈니스 활동이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하면 돈을 남기는 그렇죠. 걸 네, 생각하는데 소셜 비즈니스는 돈 안 남기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우리가 익히 사회 공헌 그렇죠. 사업이죠. 사회 공헌 사업 네. 같은. 네. 근데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는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임팩트가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임팩트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네. 아니면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기에 환경 내지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팩트 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 차원을 동시에 네. 해결해내는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 이런 게 다 사회 혁신적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델을 그런 예, 식으로 예. 사회 혁신 비즈니스고 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네. 할 수 있죠. 용어가 실은 뭐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나 사회 혁신과 관련된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의 어떤 재료는 사실 사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생태적인 그 문제 의식이 중요한 거죠. 경제, 사회, 환경 다양한 차원에서.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를 시켜주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 우리가 조금 알고 이제 뭐 조금 유명한 사례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요 사례들 중에서 뭐 다 언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네. 그 첫 번째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예. 방글라데시 사례인데요. 네. 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민 네네, 은행하고 그라민 그라민 샥티라는 네, 두 네. 가지 개념인데 그라민 은행은 아주 가난한 시골 특히 여성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한 명씩 해주기보다 한 5명씩 팀을 짜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가 없고 네. 이제 그 사업 계획서라 그럴까 사업이라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 예를 들면 몇만 원 받는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네. 예를 들면 병아리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만들어서 이제 알도 낳고 또 새끼도 까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불려 나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라민 은행의 기본 아이디어죠. 이 유누스 총재가 원래 경제학 교수였는데 대학생들에게 아무리 경제 개념을 가르치고 경제 현실을 토론하고 해봐도 실제로 가난을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걷다가 내가 적은 돈으로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만드는 게 그라민 은행이고 우리말로는 마을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라민이라는 뜻이 네, 마을이- 그라민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저희가 돈을 어디서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용이 그러죠. 전제되고 예. 그다음에 그 빚을 갚기 위한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이제 뭐 얼마라도 맞아요. 빌릴 수 있는데 또 신용도가 낮으면은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죠. 이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야 그거를 되는-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뭐 지식인이 있었고 또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낮은 곳에서 진지하게 만나갔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최근에는 그라민 은행이 변질됐다, 뭐 원래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그거조차도 현실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비판해야 마땅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그 초창기의 정신이 살아 있어서 실제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자립성을 키워 나가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획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단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 해서 이제 뭐 정부 차원으로는 어떤 뭐 소액의 어떤 그 생활비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이런 이제 복지 체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그 시혜적인 차원하고 다른 그렇죠. 거죠. 어떤 이거는. 자립의 예. 어떤 과정이나 이런 그렇죠. 것보다는 그 사전에 토론이 많이 되고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 네. 형제 자매 같은 이 우애가 싹트고 그 속에서 이제 신뢰감이 좀 다져지다 보니까 무담보 대출 이런 게 가능하고 또 특히 1대1로 빌려주면 예를 들면 잘 안 되면 도망가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5명 내외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씩 자립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서 같은 걸 가지고 서로 좀 이래 도움도 주고 서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팀 속에서 협동하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 소위 일탈이라 그럴까 아니면 어떤 신뢰를 깨는 이 배신하는 그런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갚아 나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도 잠깐 소개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생각에는 무담보 대출이고 그러니까. 또 큰 문턱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예. 먹고 튀자. 먹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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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신뢰와 이 감사와 우애가 함께 가고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예전에 그 신용협동조합이 탄생했던 어떤 출발점이 그런 거죠.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런 신뢰와 어떤 신용의 문제가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사회는 어떤 재산과 네. 혹은 직업 음. 일정한 직업 이런 걸로 이제 신용도를 따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보증까지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뭐 그 사회적으로 내가 신용을 나는 충분히 갚을 의사가 있지만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가난한 분들과 지속적인 접촉 속에서 일단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 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만나서 무조건 믿는다 하면 안 믿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의 사정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이제 믿어주는 것. 두 번째는 1대1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팀으로 빌려주는 것. 그래서 그 팀 안에서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코칭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관계망 그것들이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순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로 네. 그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밴드에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모두의 금고라고 해서 모여진 어떤 금액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이유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그 돈을 이제 그분에게 어떤 뭐 담보나 신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목적과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빌려줘요. 그래서 누가? 회원들이 모아서 네네네 그분들이 회원들이 갖고 모아서. 있는 어떤 뭐 기본 공동의 펀드가 기금 있는 거지. 네네 그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10개월 할부로 갚냐 뭐 1년에 뭐 2년에 얼마씩 갚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이렇게 갚아 나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뭐 거기 동의하면은 그렇게 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또 그 돈을 또 그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또 갚아요. 잘 또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잘 되면 스스로 또 감사해서 덧붙여 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그게 중요한 거죠. 보편 이게 지역 조금 어떤 마을이나 지역 사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떤 신뢰, 대안적인 어떤, 싹이 네네. 되는 거죠. 네네. 예. 그 그라민은행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출발점은 예. 그랬던 거죠.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워낙 유명해졌고 맞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네. 유누스 총재가. 책에도 언급은 되더라고요. 음, 이거를 좀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비슷한 모델의 어떤 그렇죠. 그라민은행 같은 다양한 모델이 맞아. 또 많이 또 생겼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잘못된 이용을 하고 있는 부작용이 또 생기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고 이제 규모가 커지면 모두 다 이래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 네, 네. 모두 초창기의 어떤 창립의 문제의식이나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사회혁신이나 소셜 맞아요. 임팩트 비즈니스의 어떤 맞아요. 대표적인 모델로 예.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같고 예, 예. 그 두 번째가 아까 그라민 잠깐만 네, 네,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네. 일종의 사회 연대은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그래요? 발전하고 있는 걸 우리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엄청난 자료가 나오는데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예. 이름으로 그게 어찌 네. 보면 우리나라 신협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네.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연대은행에서 그야말로 사회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렴한 이율로 뭐 제가 담보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빌려주고 이제 서로 이 뭐라 그럴까 윈윈 하는 게임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가는 잘 안 물어보잖아요. 일단은 맞아요. 이자를 많이 불리거나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업에 투자해서 맞아요. 그 투자해서 남긴 돈의 일부를 이자로 주고 나머지는 은행이 가져가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은행원 하면 고수익 업종이잖아요. 일반 직원들도 은행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회연대은행 개념은 그게 아니라 그 활동의 내용이 소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금융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은행으로 발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퀘벡주 사회연대은행. 그라민 은행의 아이디어가 더 확대 재생산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 퀘벡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모범 모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례를 보기 위해서 퀘벡주를 많이 방문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되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검토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국내에 네. 군데군데 소개가 되고 있죠. 네네. 그 일단은 그라민 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금융 부분이 그랬고 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그라민 샥티라고 해서 이게 마을 햇빛 샥티가 햇빛. 그래서 태양광. 네. 그러니까 산골 오지에 가난한 노인들이 전기를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한전에서 웬만한 곳에는 다 전기를 끌어주고 그렇죠. 현재는 또 뭐 어떤 법적인 제도로 보면 뭐 100m, 200m 안에 전기 관정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주고 하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전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런 인프라 구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라민 샥티라고 하는 것은 산골 오지에 이제 대나무 같은 장대를 이용해 갖고 그 대나무들은 그 동네에 많으니까 따뜻한 나라고 하니까 그 이제 대나무 꼭대기에 태양광 셀을 다는 거예요. 그 셀을 부착해 가지고 이 뭐 전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쓰는 그 생활 에너지를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그라민 샥티. 그 원리는 이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태양광 어떤 에너지 시설을 그냥 무상으로 지워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 상쇄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내는 전기 요금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점차 갈수록 절약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게 만든다 네. 이런 개념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네,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거고 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쓸 수 없었던 전기를 쓰니까 좋은 쓸 거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좋은 거고 네, 뭐 이런 맞아요. 서로의 어떤 맞아요. 저기가 있는 것 네. 같고 그 사례들은 사실 우리나라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네. 갖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석유나 등유 같은 걸 썼는데 태양광을 이용하면은 뭐 훨씬 깨끗한 에너지도 얻고 비용도 저렴해진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다른 사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흥미로운 소개시켜- 또 네. 사례가 의료 분야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의 안과 의사인 벤카타스와미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에 소속되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의사들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안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네. 전문이었던가 봐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백내장 수술을 한 받으려 그러면 이런 검사 저런 검사하고 절차 복잡하고 좀 고비용의 절차를 거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벤카와스타미 박사는 이제 좀 거품 같은 절차를 다 생략하고 엑기스만 딱 해서 백내장 수술을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이 눈에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눈을 밝게 해준 거죠. 그래서 가난한 근데- 사람들한테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일반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시술해주고 이제 그런 수익 모델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광명을 저렴하게 광명을 줄 수. 여기 이제 그 48쪽에 보면 네. 수치가 나오거든요. 아라빈트 클리닉 그 네. 벤카와스타미 박사님이 이 운영한 클리닉이 병원이 아라빈트 클리닉인데 48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그런 혁신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비를 95%를 줄여서 5%만의 비용으로 이 전국의 250만 환자들을 위해서 시행되던 의료 서비스의 60%를 극빈층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죠. 엄청나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책을 쭉 한번 보시면 다양한 네.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그런 그 삼육신의 어떤 사례들이 그냥 뭐 주변에서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95페이지에 역사적으로 사회혁신의 사례들을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저자는 음. 기원전 1500년 무렵에 나온 알파벳 예. 이것도 사회혁신이라고 볼 수 네. 있고 문자 혁신이죠. 그렇죠. 네. 이 12세기에 처음 시작된 여성 해방의 몸부림 뭐 이런 거고 네. 이를테면 15세기에 나온 복식부기 맞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18세기에 음. 시작된 협동조합 19세기에 나온 상품의 배송 판매 백화점 뭐 이런 것들도 다 실은 어떤 사회의 변화 혹은 예.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어떤 혁신의 사례들로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는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오늘날 비판을 받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큰 차원에서 네. 그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게 뭐가 있었는가를 네. 총 망라해가지고
요약을 해놓은 게 95, 96페이지에 나오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맞아요. 기본소득제도 아이디어까지 나와 있죠. 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사회혁신이나 이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나라 사례도 좀 한번 언급을 좀 그러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회혁신가들 여기서 사회혁신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사회혁신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라서 두 번째 곡도 가을과 관련된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김광석이 부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노래 듣고 오게요.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감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네. 앞서 사회혁신의 네.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책에는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례도 뭐 음. 이런 사회혁신이나 소셜 임팩트 아이,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하죠. 조금 소개 좀 시켜주시죠. 당연하죠. 네. 제 기억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그 한살림 생협. 아, 네, 네, 네. 네. 한살림 생협의 기본 아이디어는 쉽게 말하면 국산 유기농 농산물을 애용하자이지만 네.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가 하나의 살림살이로 연대하고 소통해서 둘 다 정말 더 좋은 삶을 살아보자. 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네. 왜 줄임말로 생협 이렇게 하죠. 네. 그 생협에는 오늘날 아이쿱 생협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행복 중심 생협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좀 원조는 한살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비료나 농약, 제초제, 뭐 살충제 이런 거 치지 않고 정말 생명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의 건강을 챙기자. 네. 그리고 도시민들은 이분들의 노고를 인정해서 일반 그 슈퍼마켓에 또는 대형마켓에 농산물보다는 좀 더 값을 쳐주면서 이 농민들을 살리자. 그래 농민은 도시민을 살리고 도시민은 농민을 살린다.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고 어떤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오히려 조금 이제 한살림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을 노정한다. 예를 들면 이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뭐 규모가 커지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오리지널로 유기농 그 높은 품질의 유기농을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생산자들이 물량이 딸리면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저농약이라도 약간이라도 농약 치거나 뭐 등등 이제 좀 처음에 생각보다는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가끔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철저히 관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규모가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을 또 중시하고 갈수록 또 소비자들 마인드가 일반 경제에서는 굉장히 그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뀌잖아요. 어떤 택배 회사는 뭐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 아무리 지방이라도 이 귀신같이 날라오는 이제 그런 스피드라든지 소비자 지향적인 배송 시스템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살림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문제의식이 약화될 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사회 혁신 비즈니스에는 그런 위험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번 청취자분들도 뭐 여기 책에서 말하는 어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로 주변에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런 찾아보는 재미도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해에서 네. 멀지 않은 요 산청에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네, 네, 네. 최근에 뭐 불과 1, 2년 전에 발족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그 의욕을 가지고 출범하고 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혹은 마을의 문제 혹은 공동체 문제들을 공동의 어떤 노력으로 또 그것을 어떤 비즈니스 사업의 모델로 만들어 가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렇죠. 일련의 활동들. 돈벌이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네. 돈벌이는 적정하게 이렇게 재생산될 정도로만 유지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또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례들을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한번 사회혁신,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의 내용으로 잠깐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혁신가 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건강한 인간관이 그렇죠. 전제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들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꼽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성장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뭐 예. 취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모가 뭐 돈이 많거나 사업체가 있으면 네. 이제 물려주려고 하고,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취업해서 월급 받는 노동자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네. 게 우리 네. 사회적인 책무처럼 네. 부모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잘 쓰는 용어로 말하면 노동력을 기르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그런 노동력을 기르는 사회는 아이들이 꿈을 키워주기보다는 꿈을 죽여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에 필요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자기 꿈은 접어두고. 두 번째로는 취업한 다음에 하는 일이 점점 더 꿈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회사가 돈 벌고 내가 월급을 받고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원하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늘 돈벌이에 치중을 하지 이 아이의 직원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하면 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교육 내지는 사회가 아니라 혁신가를 양성하는 교육과 사회가 돼야 된다.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널리고 널려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고쳐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뭐 군수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혁신가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기업도 변하고 행정도 변하고 온 사회가 변해서 우리 후세대들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자도 강조하는 게 이제 네. 교육이라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언급을 하더라고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혁신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잖아. 어떻게 하면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취업을 잘할까 이런 고민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혁신가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자는 거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교육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 보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교육의 어떤 변화, 그렇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근데 필요하고 네. 그게 결국에는 그냥 학교 안에서만 교육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혁신가 개념이 노동력 개념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실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나 키워드는 몇 년 전에는 좀 유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유행으로 가면 안 되고요. 지하수처럼 저변에 그렇죠. 튼튼하게 네. 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하듯이 네. 우리의 활동으로 따지자면 이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지하수처럼 도도히 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런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도 좀 바라보고 맞아요.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교육 환경과 어떤 시스템 이런 것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그렇게 또 실천하시는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교육 내용의 그런 부분들을 네. 같이 또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네. 또 그런 사례들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맞아요. 과정을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입시제도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러니까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 입시제도와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입시제도와 노동시장을 동시에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건 결국은 자본주의 돈벌이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본주의 돈벌이 시스템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굴복해서 시스템의 변화를 꿈꾸느니 차라리 이 안에서 좀 많이 벌자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서 이 시스템을 좀 넘어가 보자라고 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있기는 있죠. 네. 근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게 힘들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양극화는 심화하고 그리고 뭐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커지고 그리고 기후 위기로 상징되는 환경 문제 심각해져서 지구 전체가 집단 자살 모드로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구원하려면 내 혼자 비행기 타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건전하게 바꾸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방송 때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인데 맞습니다. 뭐 지역 사회로 눈을 돌려봐도 그냥 당장의 뭐 큰 담론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사회만 보더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마을마다 이제 노령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도시는 빡빡하고 그렇죠. 양극화가 심하죠. 네, 네.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역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사회 혁신의 관점에서 그렇죠. 조금 풀어낼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연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재미있는 마을도 만들고. 그런 어떤 실험들이 네.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과정이 사실 반복되고 누적돼야 어떤 성공하는 어떤 맞아요. 사례들도 나오고 네. 또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어떤 사람들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노력을 뭐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조금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맞아요. 있고 뭐 알게 모르게 또 남의 군에서도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소통, 네. 협력도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할 거라고 네. 보여져요. 맞아요. 네, 현재 시점이. 그럴 적에 어떤 초점을 두어야 될 분야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첫 번째가 학교,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터죠. 일터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네, 네. 다양한 끼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끼를 드러내고 또 사회적으로 뭐 임팩트 있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먹고 살고 이런 부분에 이제 지자체들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그거 자체가 사회 혁신적인 맞습니다. 지자체 모델이 되겠죠. 네. 또 수다를 떨었더니 벌써 시간이
그 좋은 거예요. 그 시간 잘 가는 게 네. 좋은 거예요. 네, 오늘 강수돌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죠. 더 네. 나은 세상을 여는 대한경영이라는 네. 책입니다. 네. 이 책이에요. 네.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진정한 혁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회 혁신을 지구촌 곳곳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밑줄 그은 한 구절 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13페이지에 있는 네. 구절인데요. 네. 사실 지난 100년간 세계 전체의 평균 수입은 최소한 30배 이상 늘었지만 네.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3분의 2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 게다가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구 곳곳에서 환경 파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경제, 생태, 사회 정의라는 삼각 구도 모델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선언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렇죠. 이제는 더욱 참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실패에 대한 솔직함, 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사회적 지혜와 실천이 이 모든 과정을 사회혁신과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관점과 개념으로 설명한 책이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야기가 안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63쪽에 나오는데 아프리카 짐바브웨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이 짐바브웨가 옛날에 히아신스. 예, 식민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듯이 이 식민지 통치자들이 히아신스라는 관상용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관상용 식물인데 이게 너무 이제 일종의 외래종으로서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너무 번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물이 있는 것을 다 뒤덮어가지고 엉망이 되고 그게 또 오래된 썩어가지고 메탄가스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강에서 물고기 잡기도 힘들어졌다고. 그렇죠. 어부들이 물고기도 못 잡고 여러 가지 생계에 지장도 주고 통영에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졌는데 이제 그거 문제를 골치를 썩히다가 일종의 발상의 전환 이 키워드죠. 발상을 전환해서 이 히아신스 그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버섯을 재배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정리가 되면서 버섯 요리도 되어서 영양 보충도 되고 경제 소득도 올리게 되고 젊은 친구들도 활동을 하니까 일자리도 생겨서 좋고 그야말로 윈윈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들을 통해서도 보듯이 우리가 한창 자라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혁신가로 거듭나도록 학교나 지역사회나 언론이나 행정, 지방행정, 뭐 중앙행정, 행정 이런 모든 우리는 사회적인 차원이 협동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발상의 전환. 맞습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혹은 나의 삶의 문제를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또 그걸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사람들과 같이 풀어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노력을 좀 할 때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불평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자. 그러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책이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대한경영에 대한 책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마지막으로 럼블피 씨가 부른 그대 내게 다시라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때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